앞 페이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풀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요. A 더하기 1은 8의 약수여야겠죠? 자, 근데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안 되고요. 결국에 137만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X의 값은 따라서 하고 A-1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이너스 1하고 해야 마이너스 1 넣을 테니까 이 조건이 더 맞겠죠. 그러면 B 더하기 1이 1이니까 1년 더하시면 1번. 왜 A-1이 1이 되면 안 되냐? A가 2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했잖아. 근데 2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평행이동.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3. 이게 Y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6. B는 9.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그럼 G 마이너스 1도 1. 1 더하기 2니까 3. 그다음에 G1도 3. 둘이 연립합니다. 더해주시면 2B는 4. B는 2. 그러면 A가 1. 곱해주시면 2.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역시 빠르게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B는 3의 2가 되겠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 넓이 구하겠습니다. X좌표는 A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B편의 길이가 2A. 높이는 마이너스 3A부터 3A까지니까 6A. 그러면은 2분의 1, 12A제곱. 30. A제곱이 5. A는 루트 5.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A하고 B하고 교집합의 원소는 3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지금 A랑 C랑 합집합한 거하고 B랑 C랑 합집합한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에도 3이 있고 B에도 3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이런 그림인 거지. 그러면은 C한테는 3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A와 B에게는 각각 없는 원소들을 주목해야 돼. 자, 그럼 B에게는 6하고 9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둘이 같아지려면 C한테 6하고 9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B한테 지금 6하고 9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B한테는 6하고 9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도 6하고 9가 있어야 되는데 A한테는 없으니까 C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A한테는 1, 5, 7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A한테는 1, 5, 7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집합에도 1, 5,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아지려면. 근데 B한테는 1, 5, 7이 없거든. 그러니까 C가 1, 5, 7을 가지고 있어야 이 둘이 같아지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C는 A에게는 없는 B의 원소와 그 다음 B에게는 없는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요 둘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합집합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끝이나요? 그럼 1, 3, 5, 6, 7, 9, 1, 3, 5, 6, 7, 9 이렇게 반드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들 뭐 2하고 1, 2, 3, 4, 5, 6, 7, 8, 9, 10. 요 나머지 원소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원소는 6, 7, 6, 9, 1, 5, 7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는 U의 부분 집합인 거니까 2의 5제곱이 되는 것이다. 요 기호의 의미를 기억을 해 주셔라. 집합 C가 A에게는 없는 B집합의 원소와 B에게는 없는 A집합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8번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도 아니고 6의 배수도 아닌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4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하고 6의 배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 기호를 해석을 해서 생각하면 쉽겠죠?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즉 12의 배수를 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는 12개가 되겠고요. 6의 배수는 8개, 6, 8에 48. 빼기, 그러면은 최소 배수가 12니까 12의 배수 개수는 4개. 그러면은 20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16개가 되겠어요. 여기 가운데 A 합집합 B가 16개인 거야. 그러면은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거꾸로 전체 50개에서 16개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개. 그래서 이렇게 집합 기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원을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래. 그러면은 중심만 보자. 이거를 대칭 이동했으면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그 다음 X축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K만큼 편의 이동했대.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아무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은 점이니까 그냥 더해주시는 겁니다. 중심은 점이니까. 자, 이게 원의 Y축에 접한데, 우리가 Y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어? 원의 중심이 X좌표가 반지름이랑 같은 거였잖아? 물론 이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아무튼 Y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보시면 오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X축의 좌표가 요건데 좌표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주셔야겠어요. 이거의 절대값이 5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양수로 한 번은 음수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 더하기 K가 플러스 5인 경우에는 K가 3인 거고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7인 거죠. 자, 그럼 2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저도요, 원의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중심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시면 쉽고요. 중심은 점이니까 평행 이동 하실 때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 단어는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뭐 Y축에 접한다든지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먹으신 게 있다면은 꼭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2차 부등식이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명제 자체로 우리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부정을 해서 구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갖고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 x축보다 이제 위에 있어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지금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제 참이 되는 건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야. 뭐가 됐든지 간에 2차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란 뜻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은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풀어주시면 9 나눠주시고 4 이항하면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2보다는 크겠다. 자, 근데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네요. 자, 11번 증명하기 빈칸 채우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주어진 명제에 대우 들어가겠어요? 맞습고요. 자,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지금 짝수였던 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홀수가 들어가겠지? 근데 니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요거 전개하신 다음에 2로 묶어냈습니다. 전개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2로 묶어내면 그리고 뒤에 더하기 1 있는 거죠. 여기가 나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어요? 다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어요? 얘를 fk라고 한대. 그럼 F3 구해보자. 3 대입하시면 3, 3은 9, 9에 18, 빼기 3이 6, 12 맞네요. T뜻도 맞네. 따라서 4번. 뭐 답 나오면 다른 거 볼 필요 있나? 넘어가는 거지 뭐. 자, 원 나와 있고요. 일반형이니까 우리가 중심의 좌표 봅시다. 2,4가 되겠고요.
대칭 이동하면은 얘랑 일치한데 그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0,0이 된다는 얘기겠다. 자,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중심의 좌표가 0,0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A랑 M이랑 N을 더하라고 했어요. A는 반지름이니까 우리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내야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변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16에다가 4도 하니까 20이네요. A는 20. 계산 안 빠르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중점 조건에 의해서 2,4랑 0,0의 중점의 좌표 구해주시면 1,2가 되겠고요. 얘를 y는 mx 더하기 n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하겠다. 따라서 이는 m 더하기 n이라는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직 조건에 의해서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분의 4가 될 테고 요거랑 직선의 기울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거를 기억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은 2분의 1가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m 더하기 n이었으니까 사실 여기서 바로 대입을 하셔도 답은 나오겠죠. 1번. 일반적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법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명제 중 역이 참인 것만을 골라라. 그럼 우선 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x, y가 는이에요. 무리수면 x 더하기 y가 무리수다. 자, 요거는 발레 찾는 게 좋겠습니다. 발레 있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각각 무리수이지만 더하면 유리수가 되니까 발레에 해당하겠어요.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 자, 니은의 역 x, y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지금 둘의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이다. 요 말 되겠어요. 그래서 참 지금 자, 부등식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겠고 얘는 3하고 1이니까 자, 여기에 속하면은 이제 여기에 속한다인 건데 지금 1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 가정에 1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론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1이 반례가 되는 거죠. 왜? 가정에는 속하는데 결론에는 속하지 않으니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가 되겠어요. 가정의 모든 원소는 다 결론에 다 속해야 되는 건데 1은 속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짓. 정답은 2번. 이렇게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요. 꼭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14번입니다. 산술기하네요.
자, 분모가 2-x니까 여기도 2-x의 형태가 나오게끔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은 2-x 여기를 왜 2로 묶었냐면은 여기 x 개수가 2니까 지금 2로 묶어냈어요. 그래야 2-x가 되니까. 그 다음에 2는 왜 붙여놨느냐?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여기 2가 있으시니까 무조건 2-x 꼴을 만들어 놓고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라는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앞에다가 2를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4가 더해진 셈이기 때문에 다시 빼기 4를 해주면은 식의 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를 산술기하에다가 대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2-x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 루트 안에는 18만 남겠어요. 그 다음에 빼기 4 해주면은 양변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는 8 되고 4 빼주시면은 4. 더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때의 x값 구하래요. 그러면은 등호 성립 조건으로 풀겠습니다. 자, 양변에 2-x 곱해주시고 2 나눠주시면 이렇게 양변 루트 씌울게요. 그럼 2-x는 뿔마 2가 되겠지만 양수이니까 플러스만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 x는 0이네요.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6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부정이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정을 구한 다음에 그 부정이 참인 걸 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명제가 거짓인 것을 찾아 주셔도 돼요. 일단 기억 봅시다. 원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저는 점직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반지름 길이가 2네요.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5분의 3 5분의 3 루트 5 여기는 루트 4 얘는 25분의 3, 3은 9, 45 5분 여기서 그냥 바로 넣었으면 될걸. 아이씨 바보짓 했네요. 아무튼 루트 5분의 9 하고 4 당연히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네요. 그럼 명제가 거짓이니까 부정은 참 맞아요. 자,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소수이거나 3개 이상의 약수를 갖는다. 이게 거짓이지요. 왜 발레가 있어요. 1이라고 하는 발레가 있으니까 1은 소수도 아니고 3개 이상의 약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발레가 있으니까 병제는 거짓. 따라서 부정은 참이겠다. 정답이라서 동그라미 한 겁니다. 자, 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2차 부등식이래요.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 2차 부등식의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 볼게요. 자,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지금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하고 하나도 안 만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는 하나도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부정은 참이 되겠죠? 이런 거에서 세 개가 다 나오면 보통 이제 사람 학생들이 뭐지? 내가 잘못 풀었나? 하고 좀 의심을 하게 되고 멘탈이 흔들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하는데 아주 그런 심리를 이용한 못된 문제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돼요. 시험에서 우리의 체본 실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 멘탈은 나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인가 보군.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연한 마음, 강한 멘탈,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16번 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니까 P가 더 큰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둘이 같으면 안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P랑 Q랑 같네요. 안 돼. 그 다음에 4의 배수, 8의 배수. Q가 더 크죠? 4의 배수가 더 많아요. 틀렸네요. P 32의 약수, 12의 약수 서로 아예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Q는 A랑 B랑 더 같다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어? P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싸보이네.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풀마이고 여기는 풀마이고 네 똑같네요. 필요 조건. 정답은 4번. 17번 그림이 조금 잘렸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요거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런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봐봐. 우리가 보통 이러한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가 구하라고 할 때는 대칭 이동을 해서 이제 선분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었단 말이죠. 그때 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을 대칭 이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고정은 되어 있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좌표가 안 나와 있어. 몇 컴마 몇인지 좌표가 안 나와 있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얘를 뭐 이제 x축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얘는 뭐 이제 각도가 30도니까 y는 3분의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을 둘 테니 또 이제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얘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 R2라고 하고 R1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딱 구해줘서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인데 미지수야 미지수 그치? 미지수야. 이게 일반적인 방법 풀이였다면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미지수예요. 그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도 당연히 미지수. 뭐 얘도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미지수.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봤자 미지수가 나올 거란 말이지. 이러한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형을 이용할 거예요. 자, 봐봐요. R이라고 하는 점은 지금 딱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인 거죠. 그 다음에 Q하고 P는 여기 직선 어딘가에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 올 때가 아무튼 최소 값은 될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R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잘 봐요. 보조선을 그어 주실 건데 여기 이렇게 원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R까지 쫙 선을 긋고 그 다음에 R을 대칭 이동한 P가 있는 직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까지도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번에는 Q가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점 R2까지 또 이렇게 싹 선을 그어 볼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얘가 대칭 이동한 거니까 RP하고 R1P하고는 당연히 길이 같을 테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게 보이나? 여기는 공통이고, 그러면은 이제 원점에서부터 여기 R까지, 원점에서부터 R'까지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삼각형은 S합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각도가 똑같은 각이구나. 오케이? 자,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 위에도 요 삼각형하고 이제 요 삼각형하고는 SSS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크기가 같아요. 그럼 보자. 0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한 게 30도니까 요렇게는 2 동그라미랑 2x거든? 60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원점에서부터 R까지 길이랑 원점에서부터 R2까지 길이 같고 원점에서 R1까지 길이가 당연히 같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여기 나머지 아래에 있는 요 두 개의 각도도 똑같게 60도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이 된다. 그 말인 거지.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면서 요 R2에서 R1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인 6과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6인 거예요. 자, 어머죠? 하지만 물론 우리가 대칭 이동의 개념이 쓰여.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할 때 필요한 대칭 이동의 개념이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좌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너무 허무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의 각도가 30도가 아니라 뭐 45도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 이제 정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가 45도로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어쨌든 요거랑 길이는 똑같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루트 2배를 하거나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궁금하시다면 각자 요거 각도를 45도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저 정의역의 범위와 공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가장 작을 때 공역의 값은 가장 크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정의역이 가장 클 때 공역은 가장 작겠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각각 대입하신 다음에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할게요. 그래야 양수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4a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플러스 2고 2항하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4 끝. 자, a 영하 79 b 영하 42 A는 관람했지만 B는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최대 몇 명인지 그럼 A 차집합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을 빼는 거와 같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교집합의 값이 최소일 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이 최소일 때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합집합이 최대일 때라는 말과 같으니까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 우리가 A차 집합 B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A 합집합 B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를 구해보면요.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되는데 이때 합집합은 지금 전체 집합일 때 최대인 거니까 전체 집합을 뺍니다. 그럼 79에서 42 더하고 100을 빼는 거죠. 그럼 121이니까 교집합이 21명. 그러면은 여기다 적용해 주시면 79 빼기 21이라서 58명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서술형으로 좀 적어볼 걸 그랬나? 여기 논술형이니까 제가 한번 논술형으로 적어볼게요. 너무 풀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은 먼저 1번부터 보자. 논술형인데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논술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 연습을 해봐야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면서 그 감점되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을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자세하게 적어도 선생님이 원하는 그 식이나 표현이나 또 단어가 적혀 있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지도 않은 걸 길게 적었다가 괜히 모순이 있거나 논리에 맞지 않거나 뭐 이상한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감점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딱 정확한 표현과 식을 사용해서 적는 연습을 하셔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점 있죠? 정의역이 가장 작을 때 공역은 제일 큰 거, 정의역이 가장 클 때 공역은 제일 작은 거를 지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굳이 연립하는 과정 안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끝났거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필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 지나야 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각각 대입을 해서 연립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은 뭐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거 좀 귀찮은데 좀 안 적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적어야죠 뭐. 짜잔. 짜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거의 최대 값이 이제 합집합의 전체 집합일 때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교집합 구하는 이제 식과 답. 그래서 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교집합을 빼서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자, 논술형 3번도 일단은 풀이를 해보고 서술형스럽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Q.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양수이고 그러면 일단 P부터 구해보시면은 5하고 6이니까 수직선 위에 이걸 풀면서 뭐 어떤 정보들을 적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면 게 좋을지. 그리고 Q가 그럼 그 바깥쪽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R이 요 안쪽에 있으면 되는데 지금 R을 보니까 3차 방정식이네. 이거 R에 3차 방정식 해를 구해 주셔야겠어요. 조립제법 할게요. 우리 조립제법 할 때 모든 개수의 총합이 0이면 1로 하면 된다라고 했었거든. 알고 계시면 참 좋아. 지금 개수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1로 합니다. 되죠?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1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겠고 둘이 더하면 A-1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1,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이 1, 2, 마이너스 2 더하기 3 되겠다. 그럼 이제 얘네가 뭐 당연히 요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마이너스 6과 5 사이에 와야겠구나. 자, 그럼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얘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고 여기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같아지게 되면 P는 마이너스 6을 포함하는데 Q는 마이너스 6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분집합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P의 모든 원소가 Q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면은 안 돼요. 고 두 번째, 자, 마이너스 6 사이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와야 돼. 자,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얘네가 같아져도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원소는 P 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등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풀어줄게요. 아이고. 자, 세 번째, 이번엔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헷갈리면은 수직선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마이너스 2부터 9까지 다음에 5보다 크고 6보다 커야 되죠? 그럼 세 개를 전부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서술형으로 쓴다고 했을 때 딴 건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에다가만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어. 뭐라고? 응. 아래 진리 집합을 몰라. 그러니까 적어보자 그냥. 자리가 없네. 아래 진리 집합을 뭐하지? P의 진리 집합을 P, Q의 진리 집합을 주라 하면 가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요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1번 이거, 2번, 2번, 3번 이거, 1, 2, 3의 2 이렇게 이대로 적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를 가장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배점도 제일 높죠? 만약에 시험 보는 와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맨 마지막에 시간 남겨두고 이제 풀어보셔야겠고 어쨌든 서술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적어주셔야 단 1점이라도 얻어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이 문제를 일단 해석을 잘 했는지가 궁금한데 일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서로다른 두 점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되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의 서로 대칭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그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은 이제 이 직선에 대하여 포물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이렇게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점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좌표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식을 세우셔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기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잡한 식 연립하고 계산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두 점 사이의 두 점을 각각 이렇게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라고 놔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중점 조건이 있었고 수직 조건이 있었죠. 자, 중점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요 두 점의 중점의 좌표, 중점의 x좌표, 중점의 y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수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F알파는 알파 대입해 버릴게요. 왜 F알파라고 했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다 일일이 쓰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F알파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2를 곱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2라고 적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좀 좌변으로 정리하면서, 이양하면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가지고 식은 다 세워봤는데 복잡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 좀 잘 보자 이거야.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어보면은 이제 x좌표의 차 제곱, y좌표의 차 제곱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게 y좌표의 차란 말이야. 그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살짝 대입을 하시면 어차피 제곱이 되니까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요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일단 구해내면 되겠구나. 이 복잡한 식들을 정리해서 알파 마이너스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알파 대입하고 뭐 반대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항합니다. 얘가 기억. 얘가 니은이고요.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지금 각각 정리된 식들을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여기 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최대한 나오게 변형하는 거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변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 즉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계속 이걸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와 베타가 같거나 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알파고 베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는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고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구해낸 식이 한 개 더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변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수 있게 변형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5로 묶어냅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베타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 있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모르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또 묶어낼 수 있죠? 뭔가 공통인 게 보이면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남고,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남고,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적어주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냥 뭘 묶어낼 필요 없었네요. 이거 있었으니까. 대입해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하실게요. 묶은 거.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 사라지면 마이너스 4. 이항하시면 플러스 4.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구나. 자 봐봐요. 우리 그러면 구해내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구해낸 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하고 같은 거죠? 그럼 얘는 9 더하기 8이니까 17이네요.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은 루트 17 곱하기 2니까 34.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사실상 그 이후는 전부 센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식을 전개해 나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변형하고 정리하고 약간 뭐 그런 식에 대한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뭐 이런 마지막 문제는 사실상 이제 1등급을 가리는 최고 난도 유형의 문제이니까
당장에 못 풀었다고 뭐 실망하거나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가 이제 식을 정리하거나 전개하거나 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가면서 계산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목적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정리하고 변형하고 전개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